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글로벌 증시를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뵙는 게 참 좀 더 자주 뵀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네. 미국 시장이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도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꿈틀꿈틀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작정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뭔가 좀 약간 속내를 알기 힘든 듯한 느낌이 좀 드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글로벌 시장, 뉴욕 시장 특히 이제 어떻게 좀 보세요? 올해 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이지만 네. 이에 반응하는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투자자분들이 물가와 통화 정책을 이제 증시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로 대부분 생각을 하셨지만 예. 사실 미국 증시는 보이지 않게 경기와 실적이 지금의 미국 증시가 올라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는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금 저는 상승 동력은 충분히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라는 거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예. 이미 동일한 내용들이 진행됐었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3% 정도 오른 걸 보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아무리 관세 부과가 예전보다 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는 그렇게 바뀔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그 근간에는 예.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2022년 1월 1분기 때 그때 이제 역성장을 했다가 2022년 2분기 이후부터 지난해 4분기 때까지 플러스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소폭 편차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1.8% 전후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까지 평균적인 분기별 실질 성장률 평균은 2.6% 전후되기 때문에 성장률이요? 네. 아이고, 그래서 대단하네.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네. 놓고 한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갈 체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 노이즈는 분명히 있죠.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경직성은 분명히 올해 연준이 기존보다는 금리나 횟수나 그 폭 강도를 좀 낮출 여지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큰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천적인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의 금리나 기조는 분명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신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이 0.93%인가 근 1%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4.53%. 그러니까 절대 그 수준은 4.5% 수준으로 이제 지난번에 4.89까지 갈 때보다 낮아진 건 사실인데 오늘 그 1%포인트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그렇게 반응 안 한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인플레에 대한 시장의 이 인플레 부분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에 좀 저도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이게 이제 버텨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자꾸 이제 이게 걸려서 저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2보 전진이냐 1보 뭐 후퇴 또는 네. 뭐 잠깐 주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한번 조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강한 조정이든 간에 뭔가 한번 뒤로 좀 후퇴 조금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저는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여지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선진국 증시 내에서 올해 이제 최우선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경제 체력이라는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기업 실적을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9.5% 증가를 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S&P 500 지수는 6,000선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가 아니라 14.9% 정도 기업 실적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요 IB 26개 기관이 평균적으로 올해 연말 S&P 500의 목표치를 6,508포인트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 비교를 해보면 EPS 증가율이 12.3% 증가할 걸 염두에 두고 있고 12개월 선행 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7%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차트만 열어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실적 개선이 동반된다라고 맞아요. 하면 네. 앞으로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갈 여지는 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 혁명 서비스 구현 목적을 놓고 한다고 하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렇죠.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이 AI 가속기가 AI의 전부인 양 그렇죠. 사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생각을 한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올해 2025 CES를 놓고 한다고 하면 작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AI가 구현되는 거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예. 올해부터는 이 AI가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이 추론용으로, 가시되기 때문에 이런 상해라고 하면 스마트폰, 자율주행차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플랫폼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GPU가 아니라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주문형 반도체, ASIC. 예. 아마 올해 연초 이후로 브로드컴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그렇죠, 그렇죠. 그 바탕에는 올해부터 2세대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SIC의 단점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불가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가 이제 FPGA입니다. 예. 근데 FPGA는 이제 AMD, 인텔이 주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이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브로드컴 같은 데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반도체가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좀 편향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올해부터는 집중됐죠. 네. 약간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사실 미국 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향하는 머니 무브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트럼프의 정책 지금은 되게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산업을 놓고 말씀드리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미국의 AI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은 사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기획하고 입안한 맞습니다. 게 실행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법 2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 2.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극들이 좀 커졌던 부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나 이익, 수급, 뭐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최우선 투자 국가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나 그렇죠. 리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주가가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인 상승 강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진국 증시 내에서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예. 뭐 막 질풍노도처럼 쭉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하셔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이게 조금 더 부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트럼프 관세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거 외에는 어차피 얘기 다 됐던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노이즈 현재로서는 좀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주춤하거나 오히려 조금 약간 밀릴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너무 적극적인 겁니까? 사실 올해 그렇게 큰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시기 좀 어려워요. 글쎄 그 말씀을 하셔서. 예, 이거는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 자꾸만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그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좀 있긴 있지만 지금 네. 경제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혀 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 때마다 앞으로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상들을 좀 짚어드리면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전통 제조업, 뭐 금융업 수혜는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더 눈여겨보는 거는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가상자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시크가 이제 트럼프 출범 이후로 나온 이후로 이제 양국 간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AI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를 놓고 본다고 하면 IRA 법안이 사실 뭐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전기차 쪽에 수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IRA 법안이 도입된 이후로 미국에 투자됐던 금액이 전체적으로 1,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의 92% 정도가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유입이 네.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공화당 우세 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IRA 법안을 폐기하기보다는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이름을 좀 바꿔서 아마 하반기 정도면 다시금 또 꺼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터리나 전기차가 피해 업종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수혜 업종으로 그러게요. 편입될 여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약가이나 또 필수 의약품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 이후 해당되는 ETF의 수익률을 보면 전략산업 내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보편적으로 보급될 대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테슬라, 최근에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6년 양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옵티머스 2. 예, 그리고 이제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사이버캡이 또 2026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달에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1월 이후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초자산을 가지고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네. 미국 내 기관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네. 물리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반도체를 계속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한계점을 깨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렇죠. 투자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좀 흔들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가상자산,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들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반도체 지원법 2가 준비되고 있다라 말씀을 하셔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이든 정부의 IRA법 그 IRA 그거를 약간 뭐 수정하고 그 내용이 2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또 하나 트럼프만의 어떤 지원법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IRA가 이제 적용됐던 이 범위가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초미세 공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안들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범위가 좀 확장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유추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우리 반도체 쪽에 초미세 공정이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쪽에는 좀 뭔가 유리하다고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반도체 제품은 이제 보편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고 하면 가격 측면에서 미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제 경쟁력을 그렇죠.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 전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여지는 그러게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도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HBM도 가고 레거시들도 이제 들어가고 미국으로 이제 살 텐데 만약에 이게 수출이 좀 이렇게 관세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든다든가 뭔가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또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엔비디아라든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HBM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HBM이 대만으로 간다고는 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AI 그 가속기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혹시 수요가 줄어서 물량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레거시도 그렇고 HBM도 그 물량을 다 댈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또 들어서요. 길게 보면 아마 미국 기업이 마이크론이 그 수혜를 전적으로 가지고 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은 캐파 문제 때문에 분명히 타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죠. 특히 AI 혁명이 2022년도 챗 GPT 출시 이후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126%, 예. 올해가 112%, 내년에는 53% 정도 돼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많이 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가를 같이 그려놓으면 매출액 증가율이 급증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후부터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꺾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에 연동해서 하락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처럼 올라가는 그 강도가 좀 줄어들 여지는 그렇겠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 예.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면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어차피 납품 물량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올해 이후부터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이 서비스 구현 단계가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가셔야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 중에 하나 엔비디아와 뭐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또 한국의 이런 밸류체인들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건. 올해부터는 네. 이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ASIC와 FPGA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기업들 그리고 밸류체인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것이 반도체 역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물량들을 가지고 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미국처럼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ASIC, 그다음에 FPGA 이 두 분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우리가 쉽게 알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두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공급망이든 밸류체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인발부가 돼 있는 참여가 돼 있는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도 이제 좀 우리가 믿을 만한 회사들도 있습니까? 밸류체인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앞으로도 난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좀 찾아봐야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한국 기업에서 어떤 답을 찾아보시기보다는 저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원화 자산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나는 2027년 6월 이전까지는 그나마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글쎄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좀 이제 자산가들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뭐 한 네, 70~80% 이상 되는 예. 것 일단 그것도 별로 안 변했고요. 20~30년 전과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금융자산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원화자산이 너무 많이 맞습니다. 편중돼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투자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선중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이게 단순히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국가별로도 좀 네. 다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이게 들어가도 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앞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 등 선중 중심으로 가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신흥국 쪽에서 중국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중국 증시와 중국 증시 내에서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차별화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증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탄력적인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어차피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도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국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이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전체 증시를 놓고 이제 미국 증시처럼 계속 올라가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중진국 함정에 접어들었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경제 심리가 그렇죠. 살아나고 증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달 말쯤에 아마 양회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때 또 아마 그때쯤에서 또 이제 우리 위원님 뵐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